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 2023년 12월 우리 8회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회계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하여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관리회계는 주로 회사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리회계는 지금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재무회계는 내부관리자에게, 내부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걸로 반대로 써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회계 목적은 외부 공표, 과세정보 제공, 내부관리 맞고요. 4번은 회사에 대해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산 변화 등에 관한 다양한 재무정보를 생성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 2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산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제일 처음 나와야 되는 거,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떤 것부터 먼저 나와야 되냐라는 소리네요. 자, 원재료하고 제공품, 단기금융상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단기금융상품은 당좌자산에 해당하고요.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우리 재고자산,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당좌자산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4번으로 정답 골라주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다음 중 복식부기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증가는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1번 틀렸고요. 2번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입니다. 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맞고요.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기록해야죠. 3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에 회계상 거래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임직원에게 현금 10만원 단기되어야 했다. 분개가 가능하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고요. 자, 사무실 건물 처분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탁했다. 맡기기만 한 거니까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자, 신기술 도입을 위해 10만 달러만큼 기기장치를 또 뭐예요? 주문만 했어요. 이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자, 신입사원에게 연봉 3천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채용만 한 거죠. 와서 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 1번으로 골라주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보기 분기 유형이 적용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자,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한다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1번이 정답이겠는데, 자, 접대비가 발생했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차변에 비용 발생한 거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정답 1번으로 처리하고. 자, 2번 보니까 자, 프로그램 설계 용역 제공하고 용역대가 250만 원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 인식하면서 매출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가고요. 자, 투자자에게 현금 1억 출자받았다. 그럼 현금이 늘어나면서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대변의 자본의 증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1년 만기 5천만 원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 그럼 현금이 없어지면서 정기 예금이라고 들어오면 되는데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한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기억부터 리을까지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지금 바로 써볼까요? 기초자산이 1800이고 기초자본이 1100이면 여기 기초부채는 700 나와야겠네요. 자, 그 다음 기발자산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기초자본이 이쪽으로 우선 넘어와야죠. 1100. 자, 그 다음 이익이 여기 300이 붙으니까 여기는 1400이 돼야 됩니다. 둘 합치면 니은은 2000. 자, 그 다음에 뭐에서 900 빼야 300이냐? 1200에서 빼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1200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700, 2000, 1400, 1200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3일은행이 당좌예금 통장 당좌차월 15만 원을 개설하고 현금 10만 원을 예금한 경우에 회계 처리로 오는 것은, 자, 당좌차월 계약을 15만 원으로 한 거지 당좌차월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금 10만 원이 입금된 거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 다음 당좌예금에는 똑같이 10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정답 1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X1년 12월 31일 현재 3일의 현금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X1년 말 현재 3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계정으로 기재해야 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동그라미로 단기금융상품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 현금 시제액, 자기압수표, 정기예금, 당좌예금까지는 우리가 현금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정기예금을 3월에 가입했는데 내년 2월까지네요. 1년을 넘어가진 않지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는 아니죠. 그럼 얘는 세모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는 170, 세모는 120. 자,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70,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120, 4번에 있네요. 자, 4번으로 정답 골라주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거래 관련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여유자금의 일시적 투자를 통한 단기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3일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현금 지급하고 구입했다. 자, 자금의 일시적 투자 그리고 단기 매매 차익,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다.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8월 1일에 단기 매매 증권이 인식이 됩니다. 자, 100주를 주당 1,000원에 그러면 10만 원인가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현금 주고 취득했다. 자, 그 다음 10월 1일에 자 50주를 팔았대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5만 원어치가 팔리는 건데 현금으로는 1,500원씩 팔았으니까 7만 5천 원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2만 5천 원이다. 자, 다음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현재 2,000원이다. 근데 우리 100주 중에 50주 팔았으니까 50주가 2,0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5만 원어치 남아 있었던 게 원래 1,000원짜리가 5만 원어치였는데 2,000원으로 갔으니까 1,000원 곱하기 50주에서 5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이 늘어야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자, 회계 처리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8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현금 맞죠? 그 다음에 2번 10월 1일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나와야 되는데 2만 5천 원 단기 매매 증권 현금 다 맞게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2월 31일인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3번 맞고요. 근데 4번 보니까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기타 포괄로 잡았는데 요거는 틀린 거죠.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재고자산 종류의 상품, 제품, 제공품 그리고 아직 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 포함한다. 맞죠? 그럼 정답 1번이겠고, 자 2번에 재고자산은 영업활동 과정의 제품 생산 여기 맞고요. 그다음 부족한 영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 요거는 조금 내용이 이렇게 보면은 맞는 내용이 돼요. 어떻게 본다면 자, 영업자금의 조달을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재고자산을 생산을 끝내고 판매해서 영업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떤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하면 또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모로 봐야 돼요. 근데 뭐 이미 1번이 확실하게 맞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걸로 그냥 X자를 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우리가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맞는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선적지 인도주권일 때는 상품 출발지와 목적지 중간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선적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가액의 매입부대 비용을 포함하는데 관세도 매입부대 비용에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정답 1번으로 처리하고요. 다음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3일의 재고자산 내역이고 3일은 재고자산 회계 처리로 실지재고자산법을 사용하고 선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구합니다. 기말재고자산 금액으로 올바른 금액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실지재고조사법이니까 판매한 거 몇 개냐면 100개거든요.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 위에 거 요거 판 걸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말재고로는 여기 있는 거 밑에 2개 남아 있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4,000원하고 16,000원 2개 더하면 3만 원이죠. 자, 3만 원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자, 3일에 X1년 중 최초로 영업을 개시했고 X1년 말 3일이 상품을 평가한 결과 2,000개의 상품 중 일부인 100개가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단위당 시가가 700원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원래 취득원가 단위당 1,000원이었고요. 자, 이와 관련해 기말에 수행할 분기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00개죠, 100개. 100개가 떨어졌다 했으니까 100개 곱하기
1,000원에서 700원으로 떨어진 거 얼마예요? 300원. 자, 그러면 3만 원이죠. 이게 뭐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만 원인 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도 3만 원이 나와야겠죠. 자, 뒤에 찾아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원가로 간다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4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3일에 X1년 1월 1일 매도 가능 증권인 13의 주식을 자 180만 원에 취득하면서 취득 부대 비용이 20만 원 발생했고요. X1년 말 공정가치는 주당 18만 원이고 X2년 말 공정가치는 21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X3년 1월 2일에 5주를 주당 20만 원에 처분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죠. 우선 체크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해결이 좀 됐는데 어떻게 풀었냐?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시간을 항상 단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해서 딱 처음에 저는 어떻게 봤냐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과 관련한 건 최초에 취득했을 때의 원가랑 마지막 처분할 때의 원가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최초에 취득했을 때 얼마였냐면 1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부대 비용이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얼마? 20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몇 주? 10주래요. 그럼 하나당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얼마에 처분한대요? 20만 원에. 그럼 처분 손익이 없는 게 맞겠죠. 만약에 숫자가 좀이라도 다르면은 계산을 했어야 되겠지만 지금 20만 원, 20만 원 동일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으로 골라주고요. 자, 14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4번에 수선유지비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서는 무형자산의 무형자산의 삼각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삼각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형자산 삼각시에는 대변으로 자, 무형자산 삼각 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무형자산 삼각 누계액 계정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간접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삼각 누계액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면 직접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창출한 영업권의 일정 요건 충족하면 무형자산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삼각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30년이 아니라 20년이죠.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은 2번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3일에 본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런 회계 처리가 3일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지금 뭘로 했냐면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원래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 뭐 현금 이렇게 갔어야 되는 애가 지금 수선비, 현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자산으로 처리해서 자산이 증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비용이 발생한 걸로 지금 처리를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산은 작게 나와야 될 거고요. 비용은 지금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럼 보면은 자산은 과소계상돼야 되고요. 비용은 과대계상돼야 돼요. 맞는 거 1번밖에 없네. 자, 그럼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작아져야겠죠. 여기서는 정답이 1번으로 처리됩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3일에 X1년 12월 1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550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 포함해서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3일이 동일자에 해야 할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매출이 500만원인 거고요. 세금이 원래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회계관리 2급에서는 그냥 예수금으로 쓴다고 했어요. 얘가 50 그리고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550을 받았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찾아보면 되죠? 3번에 있네요. 자, 3번으로 정답 골라주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이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요. 맞죠? 차용증에 의해 금전을 빌릴 때 발생하는 부채는 차입금이다. 맞고요. 자,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외상매입금이다. 네, 판매할 상품을 구입한 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맞고요. 자, 선수수익은 상품을 매출하게 하고 수령한 계약금에 대한 부채 계정이다.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4번 틀렸습니다. 정답 4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3일은 신규 사업과 관련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유상증자 방안과 사채 발행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3일의 방안 A와 B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자금 조달 방안 중 발행 시점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과 발행 형태를 올바르게 짝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유상증자 방안에 주당 액면금액 8,000원인데 만원에 발행한대요. 그리고 5만 주.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5억이네요. 5억. 자, 여기 또 볼까요? 자, 우리 시장이자랑 액면이자가 나왔는데 액면이자보다 시장이자가 높아요. 그럼 이 5억짜리 사채가 할인 발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채택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A를 채택할 거고요. 할증 발행하는 방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보면은 방안 A 주식 할증 발행 우리 1번에 있습니다. 1번으로 정답 골라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20번입니다.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법률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데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평균급여와 근속연수다. 맞죠?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미래 종업원의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추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미래 종업원들이 퇴직 시점에 지급할 금액, 그럼 그때 받을 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설정하는 거니까 틀렸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세모를 쳐놓을 건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 회사 직원이 일시 퇴직한다면 한 번에 다 퇴직한다면 지급할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종업원들이 다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퇴직할 금액을 예상해서 넣는다. 이것도 뭐 완전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러면 3, 4번에 혹시 틀린 게 있는지 보고 틀린 게 없다면 얘를 이제 다시 고쳐드릴 거예요. 자, 3번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비효동부채로 계상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 기초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단기 퇴직한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과 단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할 금액과 차액을 단기 퇴직급여로 계상한다. 맞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틀린 걸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고치는 게 맞겠냐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요 미래 종업원 퇴직 시점에 지급할 퇴직금 추정 금액 요 부분을요 우리 회사 전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 이렇게 고쳐가지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여기서는 2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